자, 오늘은 3단노법이란 필요충분 조건. 자,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필요충분 조건 꽤 중요합니다. 자, 일단 3단노법 이것은 뭐 거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조건 P이면 Q이다라는 것이 참이다. 이것이 성립을 한다 치고, 그리고 Q이면 R이다. 이것이 두 개가 성립하면 반드시 P이면 R이다라는 것도 반드시 성립하겠죠. 뭐 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잘 보이겠죠, 그지? P이면 Q다가 성립하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고, 그 진리집합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 P가 R에 속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알겠나,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단노법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우랑 이 3단노법이랑 두 개 합쳐가지고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에서 79번 한번 봅시다. 79번. 자, 79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내 조건 PQRS에 대해 가지고 명제 P이면 낙Q이다. P이면 낙Q가 성립을 하면 이것에 대한 대우가 항상 성립했었죠. 대우는 Q이면 낙P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라는 것도 성립을 하니까 이것이 대우인 나달이면 낙Q이다 라는 것도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S이면 Q이다 라는 것이 또 참이니까 이것이 대우인 낙Q이면 S다. 이것도 반드시 참입니다. 뭐 참이니까 뭐 짝대기 두 개를 써도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낙Q이면 낙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에서 3단노법을 쓸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P이면 낙Q 이거랑 낙Q이면 낙S 이거 두 개 합쳐서 3단노법이 되죠. 어떤 게 P이면 낙S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이거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그럼 이것이 참이면 반드시 대우명제인 S이면 낙P다. 이것도 항상 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거 두 개도 서로 3단노법이 되겠다, 그지? 요거 두 개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대로 쓰면은 Q이면 S이면 Q이고 Q이면 R이니까 S이면 R이다. 이것도 되는 거죠. 이것이 대우명제인 나달이면은 낙S다. 이것도 항상 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되는 거 S이면 낙P 여기 있죠, 그죠? 기억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낙S 이것도 있지, 그지? 이것도 맞습니다. 뭐 디귿은 어디 봐도 없죠. 그래서 대우랑 3단노법이랑 이렇게 두 개 짬뽕시켜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필요충분 조건도 그 처음에는 헷갈려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또 익숙화됩니다. 여기는 필요충분 조건이 일단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것이 항상 참이라고 합시다. 자, 이러한 것이 나오면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충분 조건이 정의야.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은 P가 Q에 속해져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P가 Q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는 P는 항상 뭐 Q이기 위해서는 항상 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사각형이 있으면 직사각형이 있고 뭐 이 안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직사각형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충분하다는 조건에 돼 있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충분 조건. 그 다음 반대로 간다. 여기로 갔다고 치면 야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조건. 반대로 여기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뭐 내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다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경우를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가는 방향은 충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방향은 필요.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뭐 진리집합으로 따지면은 P가 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되지 않고 P랑 Q랑 같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집합이. 이런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도 되고 둘 다 되는 방향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총 세 가지.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 충분 조건,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필요 조건. 둘 다 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따져주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으로 따져주는 게 좀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9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진리집합으로 살펴볼게.
1번. 자, P는 X는 2만 되니까 진리집합 2밖에 없겠죠. 자, Q의 진리집합은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X는 0이랑 2 이렇게 되는 거네.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쪽 방향이니까는 화살표는 이쪽 방향이 되었지, 그지? 그래서 이것은 충분 조건이었다, 그죠? 충분. 그 다음에 2번은 X가 6의 약수인 것은 1, 2, 3, 6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Q가 되는 것은 3의 약수는 1과 3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방향은 이쪽으로 포함관계가 되겠네. 그래서 방향은 반대로 이쪽 방향이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3번은 P의 진리집합은 0이랑 1 이렇게 되겠고, Q는 이거 풀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꼴 제로에서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제로죠. 그래서 풀면 X는 0 또는 1이죠, 그지? 0 또는 1. 그래서 진리집합 P랑 Q랑 같잖아.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 그죠?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를 또 한 번 더 살펴보면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것이 참과 거짓이 되기 위해서 진리집합으로 흔히들 많이 따져줍니다. 뭐 105번 같은 거 한번 살펴볼까? 자, 이것은 요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니까는 방향이 어떻게 됐었죠? 요쪽 방향이 됐었죠, 그죠? 이쪽 방향.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제로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방향이 되면은 요것이 참이면은 항상 참인 경우가 어떤 거였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이 들죠. 그래서 이것이 참이면 반드시 대우도 참이었다. 대우. 그럼 이 명제 대우를 한번 볼까? 이게 가정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not 이것이 아닌 거. x가 0이면 이렇게 반대로 가겠죠, 그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이면은 요것이 제로가 되니까 1 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말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x가 2면 반드시 x제곱은 4 이것은 성립했었죠. 참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얘를 p라 잡고 얘를 q라고 잡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됐었던 거였죠, 그지? 충분 조건.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 q가 지금 x제곱, 자 반대로 자, P가 X제곱이 있고, 뭐, 9가 다 있고, 여기서 Q는 X가 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X제곱이 9라고 해서 항상 X가 3이 되는 것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여기 만족시켜주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과 3이고, 이것에 대한 진리집합은 3밖에 안 되니까 포함관계가 반대로 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데, 그럼 거짓인 얘가 있어. 거짓인 얘. 거짓인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 자, 이 발레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인 얘라는 것은 요것은 성립을 하지만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얘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는 성립을 하지만 요거는 성립 안 하죠. 그래서 되는 것이 얘는 거짓이다 라는 것이 되지. 어떤 명제에 대해서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발레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발레는 어디 중에 하나 있겠노? P이면 Q이다에 대한 발레를 찾아라 하면은 어떤 예가 있었지? P 안에는 속하지만 Q에는 없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P 안에는 있지만 Q는 없는 거니까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은 P 차집합 Q 안에 뭐 발레가 있는 거겠지, 그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